미국 투자계의 전설이죠. 워렌 버핏. 고향인 네브라스크주의 그 오마하에 살면서 투자에 성공해서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렸는데 워런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0조 원이 넘는 재산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존경도 받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일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거가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건데 이번 은퇴 선언 약간 좀 기습적이다 이런 평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94살이기 때문에 사실 은퇴할 만한 나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워낙 정정했고 또 은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은퇴 선언이 놀랍게 받아졌습니다. 네.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60번째 주주총회에서 은퇴 계획을 깜짝 발표한 건데요. 이 버크셔의 주총은 자본주의 사회의 축제다 이런 평이 있을 정도로 아주 커다란 행사입니다. 네. 해마다 전 세계에서 이맘때 투자자들이 이 네브래스카의 한적한 마을이죠. 이 오마하로 몰려들어서 이 버핏의 지혜로운 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이 버핏과 주요 임원들을 다룬 인형도 팔고 티셔츠를 또 팔고 있고요. 또 계열사에서 만드는 치즈 캔디나 아이스크림도 팔 정도로 시끌벅적합니다. 마라톤 대회도 자선 마라톤 대회도 열리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시 보기 어려운 그 지난 시대의 풍경이 됐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올해는 버핏의 현명한 말 뭐가 있습니까?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젊은이를 위한 투자 철학을 들려달라는 말에 대한 답이었는데요. 누구와 어울리는지가 정말로 중요하다면서 당신은 함께 일하고 존경하고 친구가 되는 사람들의 방향으로 결국 나아갈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받는 초봉에 연연하지 말고 누구 밑에서 일할지가 훨씬 중요하다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버핏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누구와 결혼하고 시간을 보낼지라는 말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삶을 나누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들입니다. 투자에도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이 버핏의 이런 사람과의 인연은 내 옆의 사람뿐만 아니라 책을 쓴 사람도 포함이 됩니다. 책 한 권으로 세계 최고 투자자들의 생각을 배울 수 있다면서 1만 시간의 법칙보다는 하루 10시간 독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버핏은 최근에 미국이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면서 지금 무역 정책을 하는 것 이것과 관련돼서도 비판적인 의견을 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이 현명하지 않다고 강조를 했고요. 네. 또 미국을 뺀 나머지 세계의 번영이 이 미국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무역이라는 것은 서로를 번영시키는 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인데요. 네. 다만 최근 미국의 여러 가지 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은 그다지 큰 일은 아니다 이렇게 장기적 안보의 투자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버핏 하면 그동안 검소한 생활을 하고 네. 또 앞서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재산의 99%를 기부하고 이런 일을 하고는 이제 한다고는 했는데 버핏에 대해서도 사실 좀 아쉽다고 하는 평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00억이 넘는 재산, 200조가 넘는 재산이죠. 네.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지난해 유언장을 고친 건데요. 이 사후 재산의 대부분을 자신의 세 자녀가 공동 관리할 공익 신탁으로 보내겠다. 일종의 네. 재단으로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물론 이 재단을 통해서 다양한 공익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버핏은 그동안 빌 게이츠와 아내의 공익 재단에만 50조 원이 넘게 기부한 기부왕이기도 합니다. 네.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 버핏이 이 200조 원을 빼돌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부는 기부하는데 기부를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해서 자녀가 개입한다는 점 때문에 미국에서 약간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버핏이 워낙 오랫동안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공을 해온 터라 지금 이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버핏에 대한 공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투자업계 최고의 현자로 꼽혔기 때문에 아쉽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만 네. 일부 좀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에 나온 칼럼인데요. 네. 그 위대한 투자자, 즉 버핏은 좋은 독점을 좋아한다. 시장에서 불평등과 경쟁 부족을 키웠고 혁신 기대를 깨는데 일조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실제로 그동안 버핏은 코카콜라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처럼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그동안 지키면서 수많은 투자자들을 부자로 만들고 또 엄청난 기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역할도 했지만 미국 전체나 세계 자본주의를 볼 때 이런 방식의 독점을 키우는 투자가 과연 옳으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네. 진정한 기술 혁신이라든지 기후 위기 대응 등에 대해서 역할은 제한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퇴를 선언한 버핏. 우리는 버핏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겁니까? 네, 이런저런 비판이 있지만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분명히 존경을 받을 만한 점이고요. 네. 또 경영권을 다른 데가 아니라 아들이 아니라 이 전문 경영인에 넘긴 점도 존경받을 점입니다. 네. 우리도 최근 재벌 경영을 탈피해서 새로운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주가를 제대로 올려야 된다는 논란도 있고요. 네. 여기에 버핏 시대와 질적으로 다른 기후 변화라든지 무역 전쟁, 또 인공지능 전쟁, 다극화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기업 모습은 어때야 될지, 투자자의 모습은 어때야 될지 이 버핏의 공과를 제대로 따져서 우리가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